은평구의 한적한 골목길, 낡은 다세대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곳에 김선달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75의 나이에 홀로 사는 그의 유일한 동반자는 진돗개 별이었다. 별이는 3살 된 암컷으로 새하얀 털에 꼬리끝만 살짝 검은색이 섞인 아름다운 개였다. 선달 할아버지는 별이를 강아지 때부터 키웠는데 아내를 잃고 난 후 찾아온 유일한 위안이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별이는 어김없이 할아버지의 침대 옆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산책을 재촉했다. 선달 할아버지는 별아, 또 시간 됐구나 하며 웃으며 일어났다. 두 친구는 매일 같은 길을 걸었다. 골목을 나와 은평천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작은 공원에서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일과였다. 별이는 진돗개 특유의 영리함과 충성심을 고스란히 갖고 있었다. 선달 할아버지가 몸이 아파 며칠 누워있을 때도 별이는 침대 옆을 떠나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면 문 앞에서 기다렸다. 이웃들은 그런 별이를 보며 저게는 정말 사람 같다고 감탄했다. 선달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지만 지금은 연금과 작은 부업으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자식들은 모두 미국과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1년에 한두 번씩 안부 전화를 받는 것이 전부였다. 그래서 별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었다. 별아, 우리 둘이 힘내서 살아보자. 할아버지는 종종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별이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까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아버지를 바라보곤 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특히 추웠고 전날 밤 내린 눈이 골목길에 얇게 쌓여 있었다. 선달 할아버지는 두꺼운 점퍼를 입고 목도리를 둘러맸다. 별이도 추위를 타는 편이라 작은 개 옷을 입혔다. 별아, 오늘은 조심히 걷자. 길이 미끄러워. 두 친구는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다. 은평천까지는 무사히 도착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다. 집 앞 골목 입구에 도달했을 때 선달 할아버지는 얼어붙은 땅에 발을 헛디뎠다. 순간 몸의 균형을 잃은 할아버지는 그대로 넘어졌다. 아! 둔한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졌다. 왼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일어나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별이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챘다. 평소에는 얌전한 별이었지만 이때만큼은 달랐다. 목청을 높여 짖기 시작했다. 멍, 멍, 멍. 진돗개 특유의 힘있고 날카로운 짖음이 고요한 골목에 울려 퍼졌다. 별아, 괜찮다. 잠깐만. 할아버지는 진땀을 흘리며 말했지만 별이의 짖음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절실하고 다급하게 짖어댔다. 마치 도와주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다쳤어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몇 분 후 근처에 살던 박미경 씨가 빨래를 널려고 베란다에 나왔다가 별이의 짖음을 들었다. 처음에는 별이가 그냥 투정을 부리는 줄 알았지만 평소와 다른 다급함을 느끼고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았다. 어머, 저게 뭐야? 선달 할아버지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별이가 그 곁에서 필사적으로 짖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박미경 씨는 급히 슬리퍼를 신고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다리를 다친 것 같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박미경 씨는 즉시 119에 신고했다. 별이는 그제서야 짖음을 멈추고 할아버지 곁에 바짝 붙어 앉았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변을 살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약 10분이 걸렸다. 그 사이 별이는 한 번도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간혹 할아버지가 아파서 신음을 낼 때마다 별이는 작은 혀로 할아버지의 손을 핥아주었다. 별아,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 안까지 들려왔다. 별이의 귀가 쫑긋 서더니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곧 응급구조사 2명이 들 것과 응급장비를 들고 뛰어왔다. 환자분 상태가 어떠신가요? 왼쪽 다리를 다친 것 같습니다.
일어나실 수가 없어요. 박미경 씨가 설명했다. 응급구조사들이 선달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자 별이는 갑자기 몸을 낮추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평소 순한 별이었지만 주인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발동한 것이었다. 별아, 괜찮다. 이분들은 할아버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야. 할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달랬지만 별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응급구조사 중 한 명인 정민호 씨는 동물을 다루는데 경험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별이와 눈을 맞췄다. 안녕, 예쁜 개야. 우리는 할아버지를 도와주려고 왔어. 걱정하지 마. 정민호 씨의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에 별이는 서서히 경계심을 늦췄다. 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는 않았다. 응급처치가 시작되었다. 선달 할아버지는 왼쪽 대퇴골 골절로 추정되었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다. 별이는 응급구조사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할아버지가 들것에 옮겨지는 순간에도 별이는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 병원에 가셔야 해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구급차 문이 열리고 들것이 안으로 들어갔다. 별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구급차 뒤를 따라 뛰었다. 하지만 구급차 문은 별이가 들어가기 전에 닫혔다. 멍. 별이는 구급차를 향해 짖었다. 마치 나도 데려가 줘요. 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다. 그 순간 별이에게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있었다. 할아버지를 따라가야 한다. 별이는 구급차를 쫓기 시작했다. 진돗개의 강인한 체력과 속도가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구급차가 골목을 나와 큰 길로 접어들어도 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 다리를 힘차게 움직이며 구급차의 뒤를 바짝 따랐다. 서울의 복잡한 교통 상황 속에서도 별이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다. 신호등에서 구급차가 잠시 멈출 때면 별이는 숨을 헐떡이며 따라잡았고 다시 출발하면 온 힘을 다해 뛰었다. 저기 봐. 개가 구급차를 쫓고 있어. 길을 지나던 시민들이 별이를 발견하고 놀라워했다. 어떤 사람은 별이를 잡으려고 했지만 별이는 그럴 시간조차 아까워했다. 오직 구급차만을 바라보며 달렸다. 구급차 안에서 선달 할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이소영 씨가 백미러를 통해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기사님, 저 뒤에 개가 우리를 쫓고 오는 것 같은데요. 운전기사도 백미러를 확인했다. 정말이네요. 저게 언제부터 따라왔지? 아마 환자분의 개인 것 같아요. 아까 현장에서 봤거든요. 정민호 씨가 말했다. 이소영 간호사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저렇게 작은 개가 주인을 따라 이 험한 도로를 달리고 있다니. 하지만 안전상 구급차를 멈출 수는 없었다. 환자의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별이는 계속 뛰었다. 발가락 사이로 차가운 아스팔트의 감촉이 전해졌고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숨이 거칠어지고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할아버지를 잃을 수는 없었다. 은평구에서 마포구에 있는 서울성 모병원까지는 약 8km의 거리였다. 별이에게는 마라톤과 같은 거리였다. 중간에 몇 번 신호등에 걸려 구급차와의 거리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다. 별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병원 입구까지 달려왔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혀를 길게 내밀고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구급차 문이 열리고 선달 할아버지가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별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따라가려 했지만 병원 보안요원이 막아섰다. 걔는 병원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별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킁킁거리며 병원 입구를 서성였다. 할아버지는 저 안에 있는데 왜 자신은 들어갈 수 없는 걸까? 이소영 간호사가 별이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8km를 뛰어온 이 작은 생명체를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 잠깐만요. 이게는 특별한 경우예요. 이소영 간호사가 보안요원에게 말했다. 하지만 규정상
제가 책임질게요. 환자분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예요. 이소영 간호사는 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별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간호사의 따뜻한 품에서 안전함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냄새가 이 사람에게서 났다.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자, 별아. 병원 안으로 들어간 별이는 복잡한 냄새와 소음에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곧 할아버지의 냄새를 찾아냈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따라갔다. 응급실에서는 선달 할아버지의 수술 준비가 한창이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대퇴골 골절이 확인되었고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환자분, 수술을 해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설명했다. 별이는 어디 있나요? 선달 할아버지는 마취 전에도 별이를 걱정했다. 바로 그때 이소영 간호사가 별이를 안고 나타났다.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를 따라 병원까지 뛰어왔어요. 선달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별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별이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 간호사 품에서 빠져나와 침대 곁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침대가 너무 높아 올라갈 수 없었다. 대신 뒷다리로 서서 아빠를 침대에 올리고 할아버지의 손을 핥았다. 별아, 할아버지 금방 나을게. 걱정하지 마.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별이는 할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할아버지의 손을 한 번 더 핥고 그 냄새를 깊이 기억했다. 수술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 시간 동안 별이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기다렸다. 이소영 간호사가 물과 간단한 간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별이는 거의 먹지 않았다. 그저 수술실 문만 바라보며 기다렸다. 중간에 몇 번 깜빡 졸기도 했지만 발소리만 들려도 고개를 번쩍 들었다. 혹시 할아버지가 나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저게 정말 신기하다. 사람 같아. 지나가던 의료진들이 별이를 보며 감탄했다. 수술이 끝나고 선달 할아버지가 회복실로 옮겨졌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별이는 회복실 밖에서 계속 기다렸다. 드디어 선달 할아버지가 눈을 떴다. 첫 번째로 한 말이 별이는 어디 있나요? 였다. 간호사가 문을 열어주자 별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할아버지를 보자 꼬리를 살살 흔들며 다가갔다. 하지만 수술 후라는 것을 아는지 점프하거나 과격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별아, 할아버지 여기 있다. 별이는 침대 옆에 앉아 할아버지의 손에 머리를 비볐다. 그 순간 두 친구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소영 간호사는 이 감동적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처음에는 기념으로 찍은 것이었지만 나중에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될 줄은 몰랐다. 이번 기간 동안 별이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이소영 간호사와 다른 의료진들이 도와주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별이는 할아버지 침대 옆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할아버지, 빨리 나와서 집에 가자. 별이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선달 할아버지도 별이가 있으면 회복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통증이 있을 때도 별이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며칠 후 이소영 간호사는 별이가 구급차를 쫓아온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짧은 설명과 함께 올린 영상이었다. 오늘 응급실에서 만난 특별한 친구. 주인 할아버지를 따라 8km를 뛰어왔습니다.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겠죠.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몇십 개의 좋아요에서 시작했지만 곧 수백, 수천 개로 늘어났다. 사람들은 별이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눈물이 나네요. 진짜 사랑이 이런 거죠. 동물들이 주는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와 별이 모두 건강하세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순수한 사랑이네요. 영상은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으로도 퍼져나갔다. 며칠 만에 조회수는 수백만 회를 넘어섰다. 국내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다뤘고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영상을 본 사람들이 선달 할아버지의 병원비를 돕겠다며 기부금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몇만 원씩 시작된 기부가 점점 커져서 수천만 원이 모였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별이에게 특별상을 주겠다고 했고, 반려동물 용품 회사에서는 별이를 위한 제품들을 무료로 제공했다. 하지만 선달 할아버지와 별이에게는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함께 있는 시간이었다. 퇴원 날이 되었다. 선달 할아버지는 목발을 짚고 걸어야 했지만 별이가 옆에 있어서 든든했다. 별이는 할아버지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별이는 계속 할아버지를 올려다봤다.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다. 별아, 이제 괜찮다. 우리 집에 가자. 집에 도착하자 그동안 걱정했던 이웃들이 나와서 반겼다. 박미경 씨도 별이가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했다. 기부금으로 선달 할아버지는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고, 남은 돈은 지역의 유기동물 보호소에 기부했다. 별이 덕분에 받은 사랑이니까 다른 동물들과도 나눠야지라며 웃었다. 회복 기간 동안 산책은 잠시 중단되었다. 대신 집 앞 작은 공터에서 별이와 시간을 보냈다. 선달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고 별이는 그 옆에서 햇볕을 쬐었다. 별아, 내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 어떻게 됐을까? 별이는 고개를 기울이며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당연한 거잖아요 라는 표정이 담겨 있었다. 몇 달 후 선달 할아버지의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다시 은평천을 따라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 산책날, 별이는 그 어느 때보다 신이 났다.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할아버지 옆을 걸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었다. 인터넷에서는 별이와 할아버지로 유명했고 가끔 길에서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선달 할아버지와 별이에게는 그런 유명세보다 일상이 더 소중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드는 평범한 일상 말이다. 어느 봄날 오후 두 친구는 은평천 옆 벤치에 앉아 있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목발을 짚지 않아도 되었고 별이는 할아버지 옆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별아,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구나. 별이는 살짝 눈을 뜨고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마치 이제 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지나가던 젊은 부부가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저 할아버지와 강아지 참 정겨워 보이네요. 그들은 몰랐다. 저 평범해 보이는 할아버지와 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주인공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더 아름다웠다. 진짜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상 속에 있는 것이니까. 별이는 꿈속에서 그날을 다시 떠올렸다. 구급차를 쫓아 달리던 그 순간을,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그리고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을. 사랑은 때로 이런 것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설명하지 않아도 느끼고, 요구하지 않아도 주는 것. 별이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다. 서울의 어느 작은 골목에서 한 할아버지와 진돗개는 오늘도 함께 하루를 보내고 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지만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다. 별이는 여전히 매일 아침 6시 30분에 할아버지를 깨운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별아, 또 시간 됐구나 하며 웃으며 일어난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편의 감동적인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았다. 그 후로도 계속 이어지는 일상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이소영 간호사는 별이 덕분에 자신의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때로는 잊어버렸던 것들을 별이가 상기시켜 주었다. 진정한 돌봄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를 말이다. 별이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조건 없는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요. 이소영 간호사는 동료들에게 자주 말했다. 병원에서도 별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새로운 직원들에게는 별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교육했다. 작은 개 한 마리가 병원 전체의 문화를 바꾼 것이었다. 선달 할아버지도 변화를 겪었다. 예전에는 혼자 사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쓸쓸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별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감동받았다는 사실이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별아,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지. 할아버지는 종종 별이에게 말했다. 가끔 외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동물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별이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했고, 출판사에서는 책으로 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선달 할아버지는 정중히 거절했다. 별이는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내 가족이야. 조용히 살고 싶어. 대신 가끔 지역 초등학교에서 생명 존중과 동물 사랑에 대한 특강을 요청하면 기꺼이 응했다. 별이와 함께 교실에 가서 아이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었다. 친구는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존재야. 별이처럼 말이지. 아이들은 별이를 보며 눈을 반짝였다. 별이도 아이들을 좋아했다. 조심스럽게 아이들 손을 핥아주고 털을 만져도 가만히 있어 주었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다. 할아버지, 별이는 왜 그렇게 멀리까지 쫓아갔어요? 별이에게 물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아마 할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닐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함께 있고 싶잖아. 저도 우리 강아지한테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요. 그럼 먼저 내가 강아지를 많이 사랑해줘야지. 사랑은 주는 만큼 돌아오는 거야. 이런 만남들을 통해 선달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단순히 별이와 함께 조용히 사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별이 역시 변화했다. 예전보다 더 자신감이 생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친근하게 대했다. 하지만 여전히 선달 할아버지가 최우선이었다. 그것만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 어느 겨울날 정확히 1년 전 사고가 났던 그 골목을 지나가게 되었다. 별이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섰다. 무언가를 기억하는 듯했다. 별아, 기억나니? 여기서 할아버지가 넘어졌었지. 별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다리를 킁킁 냄새를 맡아보았다. 이제 완전히 나았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이제 괜찮아, 별아. 할아버지 다 나았어. 그날 밤, 별이는 평소보다 더 할아버지 가까이에서 잠들었다. 마치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라고 약속하는 것 같았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은평천변에 벚꽃이 만개했고 따뜻한 날씨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선달 할아버지와 별이도 매일 그 길을 걸었다. 어느 날 산책 중에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손에는 작은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 혹시 별이죠? 인터넷에서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선달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웃었다. 저도 이 아이를 입양했어요. 별이 이야기를 보고 나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졌거든요. 이름도 별이를 따라서 다리라고 지었어요. 작은 강아지 다리와 별이가 서로 냄새를 맡아보았다. 별이는 선배답게 다리를 다정하게 맞아주었다. 별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네요. 이런 만남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별이의 이야기를 보고 반려동물을 입양한 사람들, 가족 간의 사랑을 다시 깨달은 사람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가끔씩 찾아왔다. 선달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신기했다.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될 줄은 몰랐으니까. 별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을 했구나.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일상이었다. 매일 아침에 산책, 함께 먹는 밥, 저녁에 산책, 그리고 함께 보내는 조용한 시간들. 어느 조용한 일요일 오후, 선달 할아버지는 별이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별이는 할아버지 발밑에서 스르르 잠들어 있었다.
뉴스에서 우연히 그들의 이야기가 1년 후 근황으로 나왔다. 진돗개 별이와 김선달 할아버지, 1년 후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 라는 제목이었다. 별아, 우리가 또 나왔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지만 별이는 꿈나라에서 바쁜 듯했다. 그 꿈 속에서 별이는 또다시 구급차를 쫓아 달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골목에는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풍겼다. 평범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이 숨어 있었다. 선달 할아버지는 잠든 별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별아, 오늘도 고마웠어. 별이는 잠결에 꼬리를 한번 살랑 흔들었다. 꿈속에서도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거창한 사건이나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변함없는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간다. 하지만 서울 은평구 어느 골목에서는 시간이 조금 다르게 흐른다. 한 할아버지와 진돗개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말이다. 별이가 구급차를 쫓아 달렸던 그 8km는 단순히 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거리였고, 충성의 거리였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거리였다. 그리고 그 거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매일 아침 집에서 은평천까지, 매일 저녁 은평천에서 집까지. 같은 길이지만 매번 새로운 의미로 가득하다. 사람들은 가끔 묻는다. 별이는 정말 8km를 뛰었을까? 과장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별이가 할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랑은 때로 이런 것이다. 합리적이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고, 조건적이지도 않다. 그저 순수하고, 직직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별이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매일 밤, 별이는 할아버지 침대 옆에서 잠든다. 작은 코로 숨을 고르게 쉬면서 할아버지도 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안심하고 잠든다. 내일도 아침 6시 30분이 되면 별이가 할아버지를 깨울 것이다. 그리고 함께 산책을 나갈 것이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특별한 것이다. 서로를 사랑하는 두 존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니까. 별이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새로운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사랑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을 때, 충성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워졌을 때 진돗개 별이의 이야기를 떠올릴 것이다. 구급차를 쫓아 8km를 달린 작은 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진돗개 별이. 그 사랑은 지금도 서울 은평구 어느 골목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